오늘은 서점에서 인간 지표를 확인하자를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성장률과 실업률, 소비자물 가지수 등의 경제 지표를 통해 경제 사이클을 분석하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살피며 시장의 방향성을 읽어내어 향후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무수한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장에서 정확한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증권사, 투자은행, 경제연구기관들이 경제 전망을 내놓지만 맞추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명한 투자의 대가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은 사라지지 않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어쩌면 경제 지표보다도 더 정확한 인간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 지표란 공식적인 데이터나 통계 지표는 아니고 사람들의 관찰 경험 직감 등을 바탕으로 경제 상황이나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간 지표를 잘 활용하면 공식적인 데이터보다 더 정확한 시그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를 가더라도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조차 주식에 대해 물어본다면 주식시장이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는 시그널입니다.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투자의 대가들도 인간 지표를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터 린치는 칵테일 파티 이론을 통해 인간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칵테일 파티에서 자신이 펀드 매니저라고 밝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주식을 매수할 시점입니다. 자신이 펀드 매니저라고 밝혔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식에 대해 물어보거나 심지어 펀드 매니저인 자신에게 종목을 추천해주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주식을 매도할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사람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도를 관찰하면서 시장의 과열 정도를 판단한 것이죠. 워렌 버핏은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라고 말했죠. 이것 또한 인간의 투자 심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관찰하여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 지표는 활용하기에 따라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서점에 가서 인간 지표 시그널을 확인합니다. 잘 팔리는 책들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주고 결핍을 느끼는 부분을 채워주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그렇기에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와 더불어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된 책들의 제목을 쭉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트렌드의 변화, 문화의 흐름,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보입니다. 연도별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베스트셀러 목록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아침형 인간. 공부하는 톡종이 살아남는다. 이기는 습관. 책 제목만 봐도 어떤 시대였는지 그려집니다. 이 시대에는 직장에서의 성공이 개인의 성공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바치는 것에 자긍심을 느꼈고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며 성장시키기 위해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책에는 항상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사람들을 다그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지금과 비교하면 이 시대의 돈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온다고 믿었으며 돈만 따라가는 행위는 좋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많은 백수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사회적 역할이 없는 사람은 비정상으로 여겨졌으니까요. 당연히 재테크책은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만이 정답으로 여겨졌고 투자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재테크책은 언제나 서점의 구석으로 밀려나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2010년대 베스트셀러 목록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무소유, 생각 버리기 연습. 아프니까 청춘이다. 꾸빼씨의 행복여행.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이 힘. 미움받을 용기.
자존감 수업, 언어의 온도,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개인주의 자선언. 책 제목이 많이 부드러워졌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습니다. 그렇게나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는데 직업 안정성은 점점 저하되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지쳐가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이 정말 개인의 행복과 연결이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워라벨이라는 단어도 생겨났죠.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책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건네주는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개성 있는 삶을 표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획일적인 형태의 사회적 성공을 지향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역시나 재테크 책은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이나 남들의 인정보다는 내면의 행복과 마음의 여유를 찾는 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돈 얘기를 하는 책들은 인기를 끌지 못하죠. 2020년대 베스트셀러 목록입니다. 돈의 속성, 졸리의 부자되기 습관,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부의 시나리오, 세이노의 가르침 원싱 도둑맞은 집중력. 초기 SNS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SNS는 점점 부와 성공을 과시하는 공간으로 변질됩니다.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들이 올리는 부를 과시하는 게시물이 인기를 끌고 부를 과시하는 모습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처럼 굳어졌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받던 공간이 어느새 획일적인 삶의 기준을 만드는 공간이 되어버렸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부를 과시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며 사람들의 돈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때마침 2020년부터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인해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면서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아하게 행복과 여유를 찾던 사람들은 줄어들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2000년대와 달리 성실히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직장인보다 돈 많은 백수를 선망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을 꿈꾸기보다 경제적 여유를 지님으로써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많아졌죠. 꼭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사라졌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오히려 각광받게 됩니다. 자연스레 재테크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 서점에서 감히 재테크 책이 서점의 입구에 진열되기 시작하죠. 돈 얘기를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는 성공학 책뿐 아니라 대놓고 돈 얘기만 하는 재테크 책들이 대거 베스트셀러에 진입합니다. 그간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재테크 책이 있었던 것은 2000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07년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단 2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서 재테크 책이 10위 안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2022년에 베스트셀러 6위로 재진입하기도 합니다. 특히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금리가 올라가고 자산 시장의 과열이 진정되면서 다시 재테크 책들의 순위가 밀려나게 됩니다. 이처럼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및 서점 입구 근처에 진열된 책들의 제목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잘 팔리는 책들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지표로 삼아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 돌이켜보면 서점에 재테크 책들이 많이 보이고 구체적인 투자 방법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진입했을 때 그때가 바로 상승장의 끝물이었죠. 과열 구간임을 인지하고 분할 매도를 시작했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아마 20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맨날 돈돈거리는 세상에 질려버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세태에 지쳐버린 사람들이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 최소한의 삶, 나로서 존재하는 방법, 과 같은 책들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테크와 정반대에 위치한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재테크 책은 다시 서점에서 가장 흥미진 곳으로 밀려날 때, 재테크 책을 읽는 사람이 속물 취급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야 할 타이밍입니다.